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ABC는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 생애 첫 매수자 중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상품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들어간 수요가 늘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유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서 지수 빠지고 있고 지금 양매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현재 거의 1조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반면 외국인 기관의 엄청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래도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장을 헤쳐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가지고서는 또 다른 그 증시 에잇과 같은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장주 3%대의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보면 좋을지 실시간 치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자리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자리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리인데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였냐면 2,550포인트 여기 밑에까지 더 내려갔었죠. 여기서 이제 다시금 빨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저점이 어디였냐면 2,553포인트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그래도 2,600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미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거기다가 지금 현재 나온 속보로 인해서 특히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가지고 강하게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마실 것은 어찌됐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펀더멘털은 생각보다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펀더멘털은 좋다. 자, 기초라 그러죠. 기초 체력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잘 단련되어 있고 내려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까만 줄 2,600포인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얼마든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가지고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대부분 그동안에 많이 매집을 했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자리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역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아래 꼬리 길게 주고 다시금 당겨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최저점이 얼마였냐면은 824포인트, 825포인트 이 정도에서 지금 다시금 당겨 올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에 충격을 받으면은 쭉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증시에다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시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금요일에 센티멘탈로 인해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리 저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는 밀리시면 안 되고 또 물량을 또 내주셔도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역시 누가 뭐래도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또 다시 2차 전지가 또 나오겠죠? 2차 전지 이쪽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빠지고 지금 상승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많이 이제 좀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꼬리를 이런 식으로 주고 당겨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절대 여기에서 놀라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뺏기거나 이렇게 해서 손절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자리 보시면 더 떨어졌죠. 당연히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61선을 잡고서 자 여기에 자 보시면은 61선을 잡고서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간 허리까지는 일단은 어떻게든 잡아주고서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횡보할 것인가 요걸 지금 보고 저울질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만큼 물량이 나왔는데 현재 보면은 대략 6대4 정도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4대6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물량을 내놓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하락세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초반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다시 여기에 더해지면서 굉장히 지금 가파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자리가 그러면 아주 나쁜 자리냐 꼭 그렇지만은 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자 모멘텀이 있죠. 이 모멘텀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메모리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팹리스, 또 다른 팹리스, MFF 요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서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가 삼성전자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생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모멘텀을 잊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횡보 라인에서 밀리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여기서도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오히려 당겨 올리고 어쩌면 오후에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현재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자, 엔비디아, TSMC 요건 티커로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TSM입니다. 거기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삼각 편대를 형성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HBM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파운드리는 TSMC가 맞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패밀리스 설계는 엔비디아가 맡아서 이렇게 보드로 해서 하나의 공고한 AI 카르텔 블럭이죠. 카르텔 블럭을 만들 그럴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지지 않을 확률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 일부 구리라든가 이런 철강 관련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자리.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원자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올라가기가 힘든 자리인데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것은 여기 이제 한국철강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철강. 자, 여기서 한국철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왔나? 예, 여기 있군요. 지금 여기에서도 횡보하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잠시만요. 이제 조금 바뀌었네요. 조금 느려졌습니다. 반응이 좀 느립니다. 자, 한국철강 같은 경우 여기 자리를 보시게 되면 5일선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조금 떨어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절대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5일선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따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강력한 추세에 의지해서 그래도 떨어졌지만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같이 급락세가 나온다면 우리가 놀라서 물량을 뺏기기가 쉬운데 이런 장일수록 물량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증시의 회복 탄력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구리나 철강 쪽, 원자재 쪽으로만의 어떤 수급이 몰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만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전에 다음 주 월요일 장 전에 같이 한번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8시 증시 8 방송을 통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번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같이 정말 이슈가 많았던 날이 이번 주에 있었나 싶기도 한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어떤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항상 그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럴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떨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마음을 굳게 다잡고서 시장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투자스쿨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더 강하고 민첩해졌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우리 현대차가 인수한 업체죠. 거기에 로봇 관련 이야기. 두 번째 이게 뭐야 나왔는데 LG전자의 전장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자 아스몰에 이어서 그다음에 TSMC 여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반도체주 관련 이야기. 네 번째 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과 관세 전쟁. 이게 철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서는 이게 때문에 K 소부장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 강하고 민첩해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자, 휴머노이드 아주 중요하죠. 사람을 닮은 로봇. 자, 두 발로 걷고 팔다리가 달려있는 이렇게 생긴 로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얘도 지금 오늘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환영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딱.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로봇가 현재 공개가 됐어요. 미국 내에서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런 로봇들은 어디에 쓸 것이냐? 자, 현실 적용을 해서 쓰겠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 적용이라는 얘기는 이 로봇이 위험한 현장, 즉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 로봇들이 앞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큰 부상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앞으로 로봇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더욱더 인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도 그만큼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더욱더 육체 노동에 대해서, 육체 노동은 좋지만은 부상이라든가 혹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그 자리에는 이젠 앞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동작 범위에 제약받지 않고 작업을 완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모습으로 움직인다. 즉 생긴 건 사람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팔이 반대로 꺾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거나 아니면 손목이 360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과연 어떤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들어갈 것인가. 자, 그러면은 방산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산업에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다음 로봇도 있겠죠. 자, 로봇까지 해가지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로봇이 나온다. 즉 휴머노이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AI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AI 관련된 그 부분들 요
테마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즉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또 그만큼 중요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게 뭐야 너도 나도 착각했는데 LG전자의 기술력에 놀랐다. 지금 여기에서 LG가 월드 IT쇼 2024를 코엑스에서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은 UAM, 자 도시망공, 자 어제 얘기했었는데 도시망공 관련돼 가지고서 또 다시 시뮬레이터가 나왔어요. 시뮬레이터. 자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이제 원격으로도 어느 정도는 또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조작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혹은 거기에 대해서 UAM을 조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사실은 LG전자가 지금 현재 전기차 전장 사업에도 들어가 있죠. 전기차 전장 사업, 전자장비죠. 전장 사업에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이미 여기에 전장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 LG전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관련돼 있는 다른 여러 소부장 업체들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OLED 패널 이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LG전자는 단순하게 이런 UAM이나 이런 전장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캠핑장 같은 컨셉 공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쭉쭉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이제는 전자장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영역으로까지 이제 우리의 가전과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IT가 전부 다 융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주가의 지수를 이끌어가는 파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아스모르에서 TSMC도 지금 현재 반도체주의 폭탄이 떨어졌다. 자, 여기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실적 떨어져가지고서 난리가 났고 TSMC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빠지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얘는 지진 때문에 그런 게 더 커요. 지진. 그리고 가이던스가 또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스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TSMC ADR 그랬잖아요. 자 이건 뭐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건 그러니까 가권지수가 아니고요. 자 체인이 아니고 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 TSMC가 지금 현재 4.9% 급락했다. 이렇게 나왔던 걸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ADR로 해가지고 상장한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은행들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한 또 그 다음에 또 포스코도 들어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들이 다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컨센서스보다도 그리고 매출액 이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전체적인 성장치 전망치는 전체에서 10% 이상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자 중국과의 관세 전쟁 선포 아주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제 아주 대놓고 대선 공약이 아주 중국 대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힘을 못 쓰고 또 굉장히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여기 보면은 중간재들이 지금 현재 자 여기서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다 그랬죠.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IRA에 걸려가지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서는 잘못하면 자 오히려 지금 미국 쪽에다가 대규모로는 뭔가를 수출할 수가 없는 막단 수출 감소가 나올 수도 있는 분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제재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만 하면 단독 제재가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또 계속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문제냐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보면은 알리, 테무, 셰인, 알테셰 그러죠? 자, 알테셰가 지금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해가지고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저가 제품들을 마구 폭격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복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냐를 했냐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든 미중 합의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 미중 무역 합의 이게 중요하죠. 합의 요거 정산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끝나고 정산을 아직도 안 했어요. 정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2차까지 해가지고서는 잘 해결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당장의 ASML과 TSMC의 상황들 짚어봤고요. 심각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관세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감 이후의 전략들도 세워볼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오전 7시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브리핑부터 오늘 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머니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선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들은 어떤 테마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4개의 뉴스가 나왔죠. 뉴스 중에서 본 거 첫 번째 로봇, 아주 귀여운 로봇이 나왔죠. 휴머노이드. 그 다음 두 번째 UAM 전장. 자, 그래서 전장 사업이 이제는 모빌리티에서 UAM 쪽으로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자, 이게 전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반도체 관련된 이슈. 자, 에스몰하고 그다음에 TSMC가 계속해서 안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 깔아앉고 있다. 요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우리나라 그래도 미국에 공장 세우면 수출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대중 관세 그다음에 중간재 수출한 그 회사들은 제재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일단 로봇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로봇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후장대로 갔던 우리의 건설, 원전, 플랜트,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제 다시금 자금은 돌아오고 있지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그래도 경소단박형으로 갔던 즉 반도체,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I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중간 지점 그게 바로 로봇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로봇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과연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장 이슈는 당연히 더 강하고 민첩한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자, 버스턴 다이내믹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원래는 사족 보행 로봇이었어요. 보행 로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짐 싣는 거라든가 경비견형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족 보행으로 넘어갔다.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로 갔다.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테마 첫 번째 통신 장비. 당연히 여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니까 통신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즉 산업 현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위험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중약물에 의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온 고압 혹은 사람이 거기에서 충분히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세 번째, 도심항공. 자, 물론 자율주행이라든가 프로그램상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말고도 기계가 즉 로봇이 또 다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네 번째로는 당연히 드론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UAM이란 것이 도심 항공에 대한 것이지만은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자체가 로봇으로서 로봇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드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머니 모멘텀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용처 확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사람 모습의 로봇이 나오면은 이 로봇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형 로봇, 뭐 로봇 태권브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조그마한 사람 형태, 혹은 사람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큰 상태에서 가는 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외골격형, 즉 사람이 올라타는 골격형의 그런 약간은 중장비형의 그러한 머신을 생각했단 말이죠. 로봇이라기보다는 기계, 즉 머신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예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자체는 뭐냐면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닮은 이러한 로봇이 스스로 이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절차에 맞춰서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아니면은 미리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한다. 즉 거기에 따라서 사용처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해서,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인 간병용 로봇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사람을 닮아가지고서는 짐을 옮기는 거라든가 짐을 옮기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 또 이제 노동 현장에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되면 로봇의 권리까지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노조들이 뭐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부문에서 이제 과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컨베이어와 협업 로봇들, 협동 로봇들만 있던 것들. 자, 쉽게 얘기해서 팔 하나 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선 용접하고 지직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쪽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그냥 들어가지고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페인트를 가지고서 도장을 쭉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페인팅하는 로봇이라든가, 혹은 용접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큰 물건들이 있으면 물체들을 이제 조립하는 조립형 이런 로봇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가 있고요. 컨베이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옮겨주는 AMR이라 그러죠. 대형 고중량물을 옮기는 로봇들, AMR 같은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쓰여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플러스 이런 휴머노이드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 로봇들이 여기서 다 합쳐졌을 때 사실상 이 공장에서는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거의 개입이 없어요. 자, 여기다가 거의 개입이 없다. 어디에서 하느냐? 사람은 결국은 자, 컨트롤 센터를 따라주겠죠. 센터, 여기에서 각 로봇과 그 다음에 각각의 로봇 그룹에 대해 가지고서는 업무를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로봇들이 알아가지고서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는, 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심지어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의 일자리가, 즉 여기서 봤을 때 블루 칼라의 일자리는 거기서 그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머니 포인트 첫 번째는 로봇 기사의 등장이 가능할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UAM이라든가 아니면은 택시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움직였던 것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특히나 관심 있는 게 누구냐면은 트럭 회사입니다. 트럭 같은 경우 장거리 운송에서 과연 사람들에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기사님들께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서 힘들었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사고도 굉장히 자주가 났던 것이 바로 트럭 분야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로봇이 대체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는가. 다음에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공중에 나른 드론 택시에 대해서도 역시 로봇 기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될 것인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며칠 전에 여기에서 13시에서 얘기했죠. 자, 경기도 시흥하고 광명 시흥 쪽에서 지금 현재 현대차가 테스트 배드를 위해서 행정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 물리적 시스템이 과연 육체적인 노동을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어디까지 커버할 거 대체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 인간입니다. 인간의 육체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편해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건 지금 모두가 다 모르는 거죠. 현재 우리의 일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두 가지라 그러면은 블루 칼라에서는 당연히 이런 로봇이 되는 것이고 화이트 칼라는 뭐냐면 AI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자, 실제로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을 하고 어느 부분은 과연 인간이 그래도 인간이 한다. 인간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상당히 인문학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논의가 되는 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두 가지 볼 때 첫 번째 유진 로봇, 그 다음 두 번째는 SPG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두 개의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둘 다 로봇 관련인데 자, 유진 로봇하고 그 다음 SPG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한쪽은 고풍스럽고 한쪽은 되게 전문적인 그런 기업이라서 좀 들고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시청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유진 로봇 보시면은 자, AMR 고중량 커스텀 AMR이라고 부르는 고중량 물류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품군을 강화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비록 조금 그 전체적인 장이 빠지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대를 만들었죠. 이제 지지대에서 이제 한번 꺾어져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유진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만토 에이지 그래가지고 독일에다가 지사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독일 기업이에요. 사실상 독일 기업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주주로 있는 상태입니다. 대주주로 51.2%가 그래요.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 또 유진 로봇 자체가 1988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SPG. 자, 일단은 중요한 거 여기는 고정밀 조작용 하모닉 감속기 즉 고소형 정밀 감속 기어죠. 요거는 기어라 그럽니다. 기어. 우리 알고 있는 기어들 기어 박스를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로봇을 위해서 움직이는 스텝 모터부터 해가지고서는 구동부와 기어를 만드는 중요한 업체인데 여기가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고성능으로 그리고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로보틱스에서 중요한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이렇게 가지고 약간은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 거래량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즉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다시금 봐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SPG라든지 각각의 팬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느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두 개가 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컨베이어라든가 아니면 협동 로봇만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특히나 특화되어 있는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부품을 만드는데도 거의 뭐 선구적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부터 한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1세대 원조회사 1988년도 설립 19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설립이 되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40년 가까운 업력 36년 됐죠. 그 정도 되는 업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만드는 것들이 거의 뭐 로봇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로봇의 모든 것 선구적인 회사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선구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뭐 T-로보틱스나 아니면은 레인보우나 이런데 혹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대규모의 회사들도 있지만은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또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SPG 역전의 로봇 부품주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도 역시 상당히 업력이 오래됐고 중요한 거는 뭐냐 구동 모터
모터 중에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텝 모터라는 거라든가 인버터 모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나온 감속기, 기어죠. 자, 기어박스를 또 다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요, 앞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종합 로봇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소부장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걸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전통 로봇 쪽 혹은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마 머니로는 저희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머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든머니 종목 알아보기 전에 그간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공동 10위로 신흥 SEC와 DSC 인베스트먼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30.86% 수익률 만들어줬고요. KLAC 저희가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32% 수익률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 속에서 저희가 공략했던 현대로템 33% 수익률 빠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숨겨져 있는 모멘텀을 발견하면서 2주 만에 4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로봇 관련주인 RS 오토메이션이 50% 수익률로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2월 13일 공략했던 YIK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5%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3월 14일 공략했던 반도체 장비주죠. HB테크놀로지 역시나 75% 넘는 수익률 한 달이 채 안 돼서 만들어줬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GST 역시나 80% 넘는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크피아가 2위를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이 88,000원에서 38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307%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씩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히든머니 종목 그간의 수익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역시나 좀 좋은 흐름들을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먼저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그중에서 오늘 신고가 경신한 YI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경신했는데 오늘 다시 또 경신을 했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65.83%. 자, 2월 달에 중반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거의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2월 13일이면은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자, 요 자리군요. 요 자리에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요 자리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요 자리에. 그래서는 요때 이제 마무리해가지고서는 끝난 자리가 6,000원대에서 제가 종가 매수를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움직임은 약간 해가지고서는 파동을 잡고서는 위아래로 조금 흔들었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모습. 자, 약간 여기서는 좀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그리고서는 횡보를 갖다가 또 다시 한번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강하게 위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YIK가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한가로 해가지고서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전체 중에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올라갔다가 위아래로 흔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양전 들어가서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당겨 올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서 또 다시 누군가 물량을 흡수해서 그만큼 당겨 올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익절하셔도 여러분들 65%가 절대 작은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수익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했던 히든머니 종목이죠. YIK가 어제 30%로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 오늘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든머니 종목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 짚어볼 히든머니 종목 힌트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자, 오늘의 히든머니 지주사 관련 종목 되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은 말 많고 탈 많았던 종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히든 모멘텀 보시면은 계열사 부진 속에서 전면적인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히든 종목 포인트 역시 계열사들의 앞으로 매출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문제는 주력이었던 회사 하나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다 안 좋아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 주력 계열사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중에서도 대략 200개가 넘는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계열사들 그중에서도 주력인 80개 정도에서는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신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주력 사업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간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 이 주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자, 여기 주봉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급락이 나오고 한번 크게 이렇게 대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자금이 또 비슷한 만큼 다시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의 자금이 쭉 빠지고 나서 이때 아마 저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다른 데 M&A 때문에 그랬죠. M&A. 다른 회사와의 M&A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난리가 한번 나고 나가지고서는 다시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도 올라갈 만한 자리에 있다. 특히나 이 자리는 뭐냐? 바로 6,3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지금 지지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 더 여기서도 살만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긴 시간 쉬어갔던 지주회사 관련주이고요. 지금 당장에 공략해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이유들 짚어주셨습니다.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의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장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고요.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까지 브리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3% 가까운 넘는 하락을 보였던 양대지수 모두 1%대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려는 금요일 오후장의 모습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도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전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TSMC가 9%가량의 하락이 나왔고 마이크론이라든지 테슬라 역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자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장에서 이번 주 마감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해외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해외 시황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중국 샹하이 종합입니다. 샹하이 같은 경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이상한 자리에 와 있죠. 여기에서 자리를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계속해가지고서는 위에 있는 저항대, 여기 있는 이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쓰고 있는데 이 저항대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관계,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미국의 반도체와 증시,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다리를 건너서 오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보시면은 심천, 션전 같은 경우 종합지수가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여기서는 약간은 조금 하락 추세가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전에 이미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이 안에 있었는데,
요 안에서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기 힘든 자리. 자, 1700선에서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 평행되어 있는 그 횡보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횡보 존에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혼조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홍콩 H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H지수. H지수도 역시 위아래로 해가지고서는 가고 있는데 한번 넘어갔다가 가지 못한 모습 봤었죠, 여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 횡보 라인을 만들었다가 가지 못하고 다시금 떨어져서 여기에서 오늘은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모습.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각원지수 자치행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시금 이제 조금 옆으로 해가지고 횡보하면서 질척거립니다, 상당히. 자, 이 TSMC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그 지진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피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는 지금 거의 9일째 해가지고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양봉이나 양전했다. 양전이라기보다는 떨어졌지만은 낙폭을 이제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9일 연속 해가지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은 저가 매수의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잘 지켜보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가지고서 오늘은 0.52% 정도로 막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경우 미국장이 오후에 갑자기 떨어지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오후장 혹은 3시 이후에 마감장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국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S&P 500을 봐야 되겠죠. S&P 500 지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좀 따라가지고선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5,000선이 깨지려고 그래요. 지금 5,01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 오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의 과연 방어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 급락이 나오진 않을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후 4시에 추가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절대 물량을 뺏기지 말자. 끝까지 지키자. 예,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은 아까 50포인트가 넘었는데 지금 다시 47포인트 정도에서 약간 낙폭을 줄여주는 이런 모습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거래량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동안의 매도세가 조금은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스닥 201번. 자,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역시 이 자리도 아래 꼬리를 지금 아까보다 더 길게 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840선을 지키면서 이번 주를 마감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만약에 더 올려서 정말 운이 좋다 그러면 양전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아래로 해가지고서 긴 꼬리를 만들면서 그래도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전강후약으로 들어갔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전약 후강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서 강한 추세를 가진 종목 그리고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시황 짚어드렸었죠. 절대로 물량 뺏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방송 중에 빠르게 긴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오후장 끝까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끝난 뒤에 4시에도 전략 세워볼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와 8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 통해서도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미증시 영향으로 다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로봇과 UAM 전장,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된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로봇 관련된 테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지주회사 관련주입니다.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주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